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혹시 사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기를 당해 보셨다면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나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당해 보신 분들은 한번 밑에 좀 글을 적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기는 의외로 주변에 사기꾼들이 사기꾼같이 안 생긴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자, 사기꾼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예, 근데 더더욱 나쁜 사기꾼들은 저는 시니어들 상대로 사기를 친 놈들이 악질 중에 최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그래도 시니어가 되면 돈 벌 구석이 없잖아요. 있는 재산 갖고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쥐고 사기를 친다. 진짜 악질이죠. 게다가 또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다음에 또 은퇴 자금으로 돈을 모아놨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지 사기를 안 당하는가? 어떤 사기 유형이 있는가? 특히 뭐 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사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 혹은 같은 교회에 다닌 사람,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사기꾼들은요, 여러분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AI도 잘 써먹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자녀 목소리 같은 거를 또 카피해서 또 사기를 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갖고 있고 사기 방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FBI 발표에 따르면 사기 피해액이 가장 큰 세대는요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 시청자분들 60세 이상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는 세대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작년도 2025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60세 이상 투자 사기로 잃은 돈이 35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사기를 쳤던 신고는 1년에 33만 건, 전년보다 또 25%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자, 사기를 당하면 많은 사람이 자책을 합니다. 아, 내가 멍청해 사기를 당했어. 내가 그때 그냥 뭐가 홀렸지.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예,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자, 요즘에 사기는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사기를 당하고 의사도 사기를 당하고 은행원도 사기를 당합니다. 왜? 사기는요,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를 노리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는 게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나 불안함, 그다음에 또 가족 걱정, 노후 걱정, 이런 마음들을 파고 들어가는 게 사기꾼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도 당하고 의사도 당하고 은행원도 당하고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도 당하는 게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 여러분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기를 갖다가 안 당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미리 피해야 됩니다. 아예 위험한 곳 근처는 안 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어느 동네 갔는데 우범 지역에 있다. 그럼 거기를 안 가는 것이 제일 큰 방지책입니다. 뭐 총을 갖고 와라. 무슨 뭐 비상 연락처를 갖고 와라. 스턴건을 갖고 와라. 이거는 대책이 안 되죠. 위험한 곳을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이 위험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최고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60세 이상 되면 노은퇴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수룩합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둔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힘든 일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파고드는 게 사기꾼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이나 해외에 사신 분들은 영어나 또 그 나라 언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사기에 홀라당 빠지기도 쉽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갖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로 오는 사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영어로 오는 전화 사기가 거의죠. 근데 요즘에는 한국말로도 오는 전화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오는 사기 중에서는 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인데 세금이 밀렸다. 혹은 IRS인데 세금을 갖다가 안 냈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끔가다 연락이 와요. This is IRS. 그러면 저는 I'm Donald Trump.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서 이렇게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말로 사기가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한국말로 전화가 왔고 이민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예.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이민을 왔잖아요.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예, 이민국인데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죠. 시민권자도 이제 1년에 200명씩 추방을 시킨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영주권자도 뭐 문제가 있으면 추방시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민국입니다. 그러면 벌써 겁부터 벌컥 먹고 예,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기의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뭐든지 급해요. 예, 첫째 급하니까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절대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말하지 마라.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세 번째, 돈이나 정보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소셜 넘버를 달라고 하든가,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를 달라고 하든가, 예,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프트 카드를 사서 번호를 불러달라. 예, 계좌 정보를 확인해달라. 소셜 번호를 불러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 정부는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전화로 돈을 달라는 케이스는 절대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IRS, 이민국, 예, 문제가 있으면 다 우편으로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부 기관도 기프트 카드를 하나 사서 거기 있는 번호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 타겟 가서 기프트 카드 사와갖고 그 기프트 카드 넘버를 갖다 보내세요. 예,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기프트 카드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AI로 음성 복제를 해서 전화를 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 예. 이런 가족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또 손주가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이런 목소리를 조금만 트레이닝 시키면 요즘에 그 목소리를 AI가 흉내를 냅니다. 그걸로 전화를 걸어가고 갑자기 그냥 엉엉 울면서 엄마 나 갑자기 나 체포됐어 뭐 아니면 엄마 나 지금 납치당했어 돈이 필요해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모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방지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족 간의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암호를 정하면 예, 요거는 확실합니다. 가족 간에 무슨 특정한 암호를 정하든가 혹은 가족만 알 수 있는 거. 우리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뭐지? 예, 이런 거는 이런 사기꾼들이 알 수가 없죠. 예, 그럼 전화를 바로 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가족 맞죠? 예, 얘기를 안 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똑같다고 아, 우리 딸이네, 우리 아들이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 다 사기를 칩니다.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같은 거 쓰시다가 갑자기 뭐 창이 떠갖고, 예, 지금 뭐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돈을 보내야지. 뭐 이 바이러스 갖다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런 같은 거 있죠. 예, 다 사기입니다. 이런 거 다 사기니까 컴퓨터가 문제 생긴다. 예, 그럼 컴퓨터 가게에 가서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연락이 와서 급하다는 사람, 비밀로 하라는 사람, 기프트카드 사라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기를 좀, 예, 미국은 좀 그래도 좀 덜해요. 예, 요즘에는 한국말 사기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국 사칭하는 한국말 사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원금도 보장해주고, 예, 고소득도 보장해준다라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예, 무조건 걸르십시오. 예, 세상에서요. 이게 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원금 보장, 근데 고수익 보장. 예, 이거는 둘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뭐 CD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자가 그렇게 세지 않죠. 당연히 원금이 보장되니까 이자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대신 또 큰 수입이 보장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왔고 원금 100% 보장이 되고요. 매달 3%씩 이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3%면 1년에 36%예요. 근데 전 세계 최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1년에 20% 수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무슨 수가 나고 워렌 버핏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믿기 힘든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 처음에는 예, 이자를 갖다 꼬박꼬박 줍니다. 매달 3%씩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진짜 주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하죠. 예,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받았고 앞에 사람들 이자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 돈으로 돌리고 돌리다가 어느 날
턱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사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속아서 친구까지 데려오는 거죠. 와, 나도 3%씩 받는데 너도 빨리 들어.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꼭 나쁜 놈만 사기꾼이 아니라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그 사람도 여러분한테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이라 하더라도 베스트 프렌이 이런 거에 속아갖고 여러분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는데 동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 놈이 사기꾼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도 여러분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에 이용당해서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다단계도 비슷한 구조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건강식품이든 아니면 무슨 코인이든 뭐 한국에서 지금 엄청 뜬다. 뭐 지금 미국에 이제 막 들어왔다.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돈 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기입니다. 예, 사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2명만 소개하면 이제 매달 돈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요.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우선 원금 보장.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원금 보장의 고소득. 이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쉬운 돈 없어요. 쉬운 돈을 갖다가 노리다가는 여러분은 사기당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 요거는 사실, 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기가 꽤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 교회 아닙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 종교를 믿으신 분들이, 조금, 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그래요. 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배경으로 해갖고 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Affinity fraud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같은 이제 뭐 동포라든가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믿었다, 혹은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 믿었다, 권사님이라 믿었다, 이렇게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선 의심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칠 것인가?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설마 뭐 그분이 사기를 치겠어? 집사님이 사기를 치겠어? 권사님이 사기를 치겠어? 심지어 목사님이 사기를 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이름을 믿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한다는 거, 이건 진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속아서 남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 진짜 믿음이 좋고 그런 장로님인데 어디 폰지 사기에 당해서 처음에 한 6개월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신나서 자기 신도들,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분들도 다 돈 버시라고 같이 데리고 갔다가 같이 다 사기 당해갖고 결국은 장로님이 그냥 이 사람들 다 끌고 온 이런 셈이 돼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사기를 당하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체면 차례도 있고 또 교회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또 굳이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뭐 알고 보니까 장로님도 속았던데.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속은 사람은 또 가서 또 속아요. 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투자를 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막 강도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거는 그거 주시고요. 이 투자는 투자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투자 상품 관련 이런 걸 판매하려면요, 원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걸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일이죠. 집 플리핑 사기. 집을 갖다가 낡은 집을 사서 고쳐서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플리핑 사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 플리핑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집을 싸게 사서 고쳐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사실상 이게 코리아타운에서 이런 사기가 있기 전에 예전에 이제 미국의 TV, 뭐 HDTV 같은 방송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부들이 돈을 받고 사기를 쳐서 나중에 또 걸려왔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런 플리핑 같은 거, 이런 걸 좀 TV에서 보니까 와, 돈 버는 방법이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를 열면서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료 세미나니까 무료 세미나에 오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좋은 호텔 뭐 이런 데 연회장에서 와인도 갖다 놓고 간단한 다가도 갖다 놓고, 예, 또 TV에서 나온 유명인들도 또 출연하고, 그래서 그럴싸한 강의를 합니다.
보편적인 이론 강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날 때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더, 예. 3일짜리 심화 학습된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시리어스 하신 분들, 예, 진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배웠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특별 세미나가 있는데 단 뭐 10분만 모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원래 5,000불짜리인데 지금 예약을 하시면 2,000불에 해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꼬십니다. 여기 또 두 가지 함정이 있죠. 10분만 모십니다. 예, 이렇게 리밋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지금 뭐 매진 임박, 물건 5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 홈쇼핑에서 많이 봤죠. 이런 심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5,000불인데 2,000불로 깎아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싸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도 돈을 남깁니다. 근데 그건 큰 돈이 아니죠. 자, 그걸로 해갖고 두 번째 좀 더 심화된 과정,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별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이제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리밋을 올려야 됩니다.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올리고요. 소득은 이렇게 많이 적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을 사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집을 사게 유도를 하는데 자, 이런 사기도 이게 지금 법적으로 쳐놓을 수 없는 사기가 돼버린 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코리아타운 그 사기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집을 본인이 직접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저쪽에서 골라줘요. 본인이 직접 산 거예요. 근데 집을 골라주면서 부동산이 끼면서 당연히 커미션을 먹겠죠. 그 돈을 남긴 거죠. 집을 샀으니까 이제 고쳐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공사하는 업체가 있다면서 그 집을 고친다면서 돈을 받죠. 그러면서 또 돈을 남겨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집을 팔아준다는데 안 팔리면 그냥 내놓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을 걸면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간 게 없잖아요. 전 제 돈 갖고 제 크레딧 갖고 제가 집을 산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된 커미션을 준 거고요. 집을 고친다고 계획을 맺었기 때문에 몇만 불인 몇만 불 집 고치는 가격을 다 낸 겁니다. 근데 집이 안 팔려요. 그럼 이제 난감하죠.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오히려 이 사기꾼이 떵떵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니들을 소송하겠다 어쩐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인은 소송을 당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악질적인 사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예, 같이 투자를 해갖고 집을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집을 고쳐서 팔 테니까 그냥 투자만 하세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별로 얼마씩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5개월 안에 뭐 20% 수입을 드리겠습니다. 뭐 30%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40% 50%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뉴저지에서 그 외국인들인데 이런 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 모았던 폰지 사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신문 광고나 이런 데서 부동산 투자 마케팅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카카오톡 그룹 같은 데서 갑자기 또 배너를 올립니다. 뭐 선착순 몇 분만 모십니다. 뭐 카카오톡 방에 오세요. 그럼 여기서 뭐 맛배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모이니까 그때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만 특별히 초대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 모은 다음에 플리핑 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공동투자. 이런 사람들은 요거는 다 사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 아니 공동투자를 뭐하라 해요? 그렇게 수입이 좋으면 본인 돈으로 하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 그래요. 본인이 돈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아, 융자가 안 나와서. 그럼 은행에서 융자도 안 줄 정도로 크레딧 나쁜 사람은 내가 뭘 믿고 돈 빌려줍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요거 투자하면 얼마다. 그렇게 수익률 좋으면 직접 하세요. 아, 그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요. 아, 그럼 은행에서 융자 받으세요. SBI 로 받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융자가 좀 안 나오고 뭐 무슨 문제가 있대. 그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런 사람인데 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내가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이 보기에 돈을 더 빌려주기에 위험하다고 은행이 판단한 사람인데 은행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제가 왜 돈을 빌려드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끝이에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이민 좀 생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땅을 사라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국 물정을 전혀 몰라요. 저도 지금 한국에 4년 동안 나와 있으면서 수많은 건설 회사,
뭐 부동산 회사 이런 데서 오퍼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집 하나 팔면 저한테 1,000만 원씩 주겠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죠? 제가 집을 100자 팔면 저는 10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갖다 투자를 꼬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믿고 여러분을 꼬셔갖고 그 부동산 샀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어떤 값어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솔직히 여러분이 돈 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광고비를 저한테 돈을 준 거니까 저도 법적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집이 그만큼의 부동산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사기 아닌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 10억의 유혹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오케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물정을 모르면 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요. 저도 왜 처음에는 그런 부동산 얘기를 들었을까요? 처음에 팜플렛 갖고 온 거, 조감도 갖고 온 거, 옆에 있는 뭐 조경 같은 거, 분위기 같은 거 보니까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냥 집값도 한 5억, 6억? 아, 미국에서 뭐 콘도 가격이네. 이 정도로 그냥 고국에서 좋은 분위기, 미국 같은 분위기로 그냥 실버타운 같은 거 사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그들이 집을 짓겠다는 거는 사실 집 짓는 거는 땅값이 제일 나가요. 그러니까 땅이 값어치가 없는 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가 집을 져놓고 사놓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어딜 나가기도 불편하고 내 주변에 인프라도 없고 그렇다고 나중에 그 집을 팔고 현금화 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데서 5억, 6억 주고 집 살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저도 몇 년 왔다 갔다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백지화시켰습니다. 저도 몇 곳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직도 한국에 오시면 저한테까지 설득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조만간에 KTX역 와요. 여기에 SRT역 와요. 여기에 GTA역 여기 와요. 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언젠가 오겠지. 여러분 죽고 나서? 예,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그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평택만 하더라도 뭐 GTX 온다는 얘기? 예, 4년 전부터 있어요. 지금까지도 온다고 그래요. 부동산 팔 때 GTX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4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4년 전에도 그 얘기, 지금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병원 들어온다고 해요. 예, 4년 전에 삽질했어요. 지금도 삽질하고 앉았습니다. 여기 국제학교 들어온대요. 예, 4년 전에 삽질했어요. 지금도 삽질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투자 설명회만 가서 얘기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요. 왜 혹하고 넘어가냐?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냥 옆에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얼굴 색깔 안 변해요. 제가 막 이런 얘기하죠. 아니 여기 뭐 GTX 들어온다고 4년 전에도 들어온다는데요. 아 이번엔 진짜 들어와요. 얼굴 색깔 안 변해요. 그 4년 전에 그거 들어온다고 믿고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건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죠. 이번엔 들어와요. 이번에 들어온다는 건 어디 증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병원 줘요. 이번에는 학교 줘요. 이번에는 KTX역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집값 올라가요. 지금 이제 5억에 사시면 요거 8억 됩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많아요. 예. 한국은 진짜 눈 뜨고 코 베어 갑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반 집을 파는 거는 커미션이 뭐 미국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한국은 미국 커미션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새로 집을 짓는 거 분양 있죠? 요거는 커미션에 제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왜냐면 새로운 집을 파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있었던 거에서 얼마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새로운 집을 파는 거는 커미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팔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해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럼 또 위에 있는 분이 또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아 이것도 5억인데 아 진짜 사실 생각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우리 실장님 좀 불러다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사셔야 돼요. 실장님 저기 바쁘시잖아요. 저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고 저 잠깐만요. 진짜 내가 실장 불러올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실장님 딱 왔고 아이고 사장님 왜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니 이분이 이거 너무 사고 싶어 하시는데 미국 갖고 지금 좀 여유도 없으시고 그런데 아 조금만 실장님 뭐 권한으로 깎아드리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옆에서 보면 연기들 잘해요. 예. 아, 이거 오늘 계약하시면 제가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잘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한국 와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벌려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강남에 한 30억, 50억 예, 이렇게 들고 와서 투자하세요. 그럼 돈 벌어요.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집 한 채 한 50억 투자한다. 예, 그럼 돈 벌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강남 가면. 그렇지만 어정쩡하게 5억짜리 사갖고 10억짜리 되는 거 바란다? 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집들은요, 우선 청약에서 다 넘어갑니다.
미청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청약 통장도 없잖아요. 게다가 그 청약한 기록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수로 그런 집을 구합니까? 못해요, 절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살 만한 집인데 그것도 값어치가 있는 집을 찾아야죠. 현금화가 되기 쉬운 집.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뭔가 그거는 한국에 살면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또 그냥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다가 사놓으면 돈 올라간다. 예, 이런 얘기만 믿고 땅도 안 보고 가서 투자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진짜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 설득의 얘기를 믿고 사버리면 사기가 안 돼요. 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명이 같이 투자를 해갖고 뭐 너무 부담스러우면 뭐 10만 불씩만 투자하고 뭐 몇 명이서 투자하는 뭐 지분 등기 같은 거, 예, 이런 거 해갖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하면 골아파요. 5명이 다 합의를 해야지 집을 팔 수 있고 5명이 뭐 다 합의를 해야지 뭘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샀다.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진짜 묶여있어 돈. 진짜 힘들어요. 예. 이런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민들한테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와요. 예, 미국에 있는 한인 신문이 이런 데 광고 많이 나오죠. 예. 어디 매차 분양, 뭐 어디 땅, 예. 어디 실버타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가서 몇 시간 얘기 듣고 절대 판단 못 내려요. 한국에 몇 년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치를 느껴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요거는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0억의 유혹을 몇 번을 버렸어요. 10억의 유혹을 몇 번 버린 이유가 결국은 가치가 없다는 이유예요. 저는 그거 해갖고 그냥 10억 벌고 여러분한테 사기꾼 캠피디로 되냐? 예, 요거는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갖다 사기죄로 쳐놓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 사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물정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가 과연 필요한 집은 어떤 집인가, 근데 어떤 투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지 절대 마음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사기꾼들은 너무너무 야가왔고요. 사기가 성립 안 되게 사기를 쳐요. 아까 말한 플리핑도 본인들이 다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양도 어떻게 법적으로 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들은 당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예, 서울 사는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이 그러죠. 예, 상가 건물을 삽니다. 상가 건물을 사는데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가게 들어올 사람까지 같이 엮어줍니다. 그래서 와, 뭐 사자마자 임대가 나가네. 그럼 매달 임대료 나가는 돈 갖고 요거 페이먼트, 예, 모기지 다 내면서 그래도 돈이 남겠네. 이런 생각으로 덜커덕 은퇴 자금 다 집어넣고 그 상가를 삽니다. 상가를 사고 나니까 그 가게에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저희가 디파짓 했던 거 그냥 그거는 드릴게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근데 같은 사기꾼이었어요. 이 상가 분양한 사람이랑.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친구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같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가를 한 1, 2억 더 팔아먹는데 처음에 가게 들어온다고 디파짓 1,000만 원 하고 그거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2억 사기 쳐먹는데 1,000만 원 주는 게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쳐낼 수 없어요. 계약은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가게 들어온다고 디파짓 1,000만 원. 앞으로 가게 딱 들어오면 한 달에 몇백만 원. 근데 가게 못 들어오면 이 디파짓 보증금은 이 건물주가 먹는다. 그러면 드세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물고 늘어집니까?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 다니다 보잖아요. 예, 그러면 주상복합 밑에 이렇게 상가들 비어 있는 거 많아요. 그런 것들 다 4억씩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도 사기 아닌 사기가 됩니다. 예, 법적으로 쳐낼 수 없는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화기 많이 쓰잖아요. 예. 이게 소셜 미디어나 예, 문자 같은 거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연락이 와요. 혹은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 오는데 김사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세요? 이따 2시에 뵙죠. 저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네요. 실수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요. 그걸 며칠 있다가
잘 지내시죠? 저 지난번에 제가 문자 잘못 보냈는데 아유 그래도 그렇게 답변 잘 해 주셨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엔 좀 날씨 더운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음이 좀 여린 사람들은 '어 이 사람 뭐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어디 사세요?" "예 저는 뭐 어디 사는데 뭐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이러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문자로만 친해지는 거예요. 문자로 친해지다가 어느 날 뭐 투자 상품이 있는데 아니면 뭐 돈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픽 부처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돼지 도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돼지를 살을 찌우는 거야 계속 먹여서. 근데 나중에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급하게 안 해요. 다른 사기는 야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예 이러지만 요거는 그냥 몇 달, 뭐 6개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친해져 갖고 투자 권유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있고요. 로맨스 스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로맨스 스캠 이런 어설픈 거에 사람들이 속을까 싶었는데 로맨스 스캠이 되면 나중에 사진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죠. 자 남자가 70이에요. 40대 여성이 왜 달라붙습니까? 절대 안 달라붙어요. 여성분이 60이에요. 30대 남성이 왜 달라붙습니까? 안 달라붙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속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몇 분을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속을까 싶은데 몇 분을 봤어요. 실제로. 심지어 저한테 여자친구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 노인네가. 환장합니다. 사기꾼이죠. 남이 사진 갖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믿어요.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오빠 보러 가고 싶은데 갑자기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 갖고 "아 이제 보러 갈까?" 뭐 그러다가 와, 와, 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 갖고 무슨 일이야?" "아니 별거 아닌데 엄마가 병원에 가 갖고 어쩌고저쩌고 나 돈이 없어 갖고 지금 돈 좀 알아봐야 되니까 오빠 나 당분간 며칠 동안 연락 못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걱정되니까 "얼마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필요한데 내가 보내 줄까?" 예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자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어요. 속아 넘어가요. 특히 어떤 분들이 연세 있으시고 혼자 되시고 외로우신 분들. 심지어 속아 넘어가신 분은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변호사 똑똑한 분인데 속아 넘어가셨어요. 혼자 계시고 연세 드시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몇만 불을 보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 스캠 같은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너무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거울 가서 여러분 얼굴 보세요. 예, 여러분 얼굴에 40대 여자가 달라붙겠나? 여러분 얼굴에 40대 젊은 남자가 달라붙겠나? 그거를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고 진짜 애매모호한 거는 아까 말한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친절한 척하는데 그냥 끊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블락시켜 버려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잘못 연락 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블락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블락시켜요. 카카오톡 그렇게 연락 오면 있어요. 예.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럼 블락시켜 버립니다. 그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세상에 공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제일 비싼 게 공짜라고 그래요. 누가 100불어치 밥을 샀어요. 그럼 제가 100불어치 밥을 사면 돼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데 세상에 누가 공짜로 나한테 뭘 해줬어. 공짜로 어떤 도움을 줬어. 이거는 뭘로 갚을까요? 제가 뭐 해주는 거 말고는 갚는 게 없어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으니까 공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뭐 공짜 준다면 사실 좋긴 좋은데 우선 선물 같은 거 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 꼬이는 게 많이 있죠. 뭐 한인 행사장이나 뭐 전화로 전화 왔고 뭐 어떤 선물 드립니다. 아니면 요즘에 피검사 유전자 검사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무릎 보조기 같은 거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메디케어 번호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메디케어 번호 절대 남한테 주면 안 됩니다. 메디케어 번호는 누구한테만 드리면 되냐?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 거기 가선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보험하는 에이전트 이런 분들은 라이선스 넘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들한테만 드리면 돼요. 근데 모르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메디케어 번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메디케어 갖고 엉뚱한 거 청구를 갖고 돈을 땡겨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막상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벌써 그거 다 쓰셨는데요. 그리고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디케어 번호는 크레딧 카드 넘버하고 똑같습니다. 딱 줄 때만 줘야 됩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기가 뭐가 있냐? 부업 사기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돈이 안 들어오죠. 있는 돈만 써야 되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유 돈이 뭐해? 진짜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죠. 예. 노는이 토끼뿔 듣는다고. 예. 그래서 뭐라도 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집에서 물건 포장만 해 주면 뭐 매주 600불씩 드립니다. 뭐 문자 보내는 알바 하루 1시간씩만 하면 뭐 얼마씩 드립니다. 그럴싸하죠. 네. 근데 이런 거 갖다가 하려고 연락하면 처음에 뭐냐면 교육비를 보내라. 혹은 뭐 장비 보증금을 보내라. 혹은 신원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거 비용을 갖다가 내야 된다. 예, 이런 것들 다 사기입니다. 자, 진짜 일자리는 내가 돈을 받는 곳이 내가 돈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거 돈부터 요구하는 곳은 다 사기라고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포장 알바 이런 거 까딱 잘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작물 운반책으로 여러분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뭐 심하면 진짜 심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잖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연락 와갖고 사기친 놈들이 있어요. 예, 갑자기 띵동 해갖고 집에 가면 지붕을 보니까 루핑이 뭐 너무 낡았는데 예, 지붕에 좀 문제가 보이고 있으니까 마침 근처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자재가 남아서 좀 싸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뭐 한 5천 불 해야 되는데 좀 자재가 남아서 한 2천 불에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 수법이 뭐냐? 이 자재가 저쪽 집을 고쳤는데 생각보다 자재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자재를 회사에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들고 가면 그냥 회사에 반품해야 되는데 오늘 요걸 고치면 제가 이 자재를 갖다가 회사에다 반품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말이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기 쳐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기들은 아주 고전적인 사기예요. 무슨 사기가 있냐? 예를 들어서 길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데 트럭에서 막 어떤 걸 막 올리고 내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낑낑대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좀 관심 있는 것 같으면 와, 나 지금 요거 살래? 그리고 물어봐요. 뭔데? 아, 지금 이게 고급 오디오인데 예, 딜리버리를 하러 왔는데 딜리버리를 해서 이 집에 딜리버리했는데 창고에서 2개를 실어줬네. 하나만 딜리버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남았는데 나 지금 퇴근 시간이어서 빨리 저기 사무실로 가야 되거든. 근데 가면 요거 도로 리턴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서류를 찾아보니까 하나만 지금 나간 걸로 돼 있으니까 너 요거 사. 내가 싸게 줄게. 아, 빨리 사야 돼. 나 지금 5시까지 퇴근해야 돼. 예, 이런 식 사기가 많이 있어요. 아주 고전적인 사기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막 카탈로그 같은 거 보여줘요. 요거 비싼 거야. 근데 카탈로그 보니까 막 스피커 하나에 뭐 5천 불짜리 이런 거예요. 와, 이렇게 고급? 근데 이걸 나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얼마 있는데? 아, 나 뭐 200불밖에 없는데 ATM 머신 갖고 돈 뽑아. 500불이라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탈로그도 그렇고 다 사기입니다. 예, 그런 사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준다 이런 사기도 그런 거예요. 그건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 옆에 집을 고쳤는데 원래 뭐 5천 불어치 지붕 재료가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3천 불어치만 고쳤으니까 2천 불어치 파트가 남았는데 네 집도 여기 좀 보니까 문제 있으니까 요거 내가 2천 불어치 갖고 고쳐주면 난 재료값 안 되니까 싸게 2천 불에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결정해야 돼. 지금 안 하면 요거 도로 가져가야 돼. 그럼 나 회사에 가져가면 요거 리턴하면 그다음에 그렇게 못 해주거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니어가 되면요, 뭐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또 확인도 해주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시니어가 되면 많이 좀 알쏭달쏭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챗 GPT든 제미나이든 뭐 클라우드든 앱을 깔아놓고 그 밑에 글자 정도의 옆에 플러스 사인 누르면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를 누르고 서류 같은 거를 찍으면 됩니다. 찍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좀 걸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자가 사기인지 분석해줘. 나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답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뭐 AI가 이 문자는 정부 기관 사칭의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뭐 첫 번째로 뭐 너무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링크 주소가 실제 정부 사이트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얘네가 사기다 그러면 다 사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누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투자 제안서 같은 거, 예, 혹은 팜플렛 이런 걸 찍어서 올리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투자 제안에서 위험 신호를 찾아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지 수익률이 어떤 건지 얘기하면 회사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스피커를 파는 그 사기꾼이죠. 네, 카탈로그. 요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카탈로그 찍어서 요거 가격이 진짜 5천 불짜리 스피커 맞아? 라고 물어봤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실제 이 스피커 가치는 중국에서 만든 100불짜리도 안 되는 겁니다. 100불 주시고 사시면 괜찮겠지만 그 이상을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권유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미국에 투자 자격증이 있는지 핀라에서 브로커 체크 예, 이런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브로커 투자 브로커인지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사람들, CPA라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이름 집어넣으면 다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AI한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고 AI만 100% 믿으면 되냐? 절대 안 되죠. 예, AI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1차 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사기꾼들도 AI를 써요. 그러니까 AI 대 AI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AI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AI가 무조건 사기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예요. 근데 AI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I에다가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거기 뭐 소셜 넘버, 예, 개인 체크 넘버, 은행 어카운트 넘버 뭐 이런 거 개인 전화번호 예, 이런 거 있으면 다 지워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AI한테도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는 과히 좋지는 않아요. 예, 절대 이런 같은 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사기 안 당하는 것도 큽니다. 나이 들어서 안 그래도 돈도 못 버는데 사기까지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사기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든지 첫 번째 예, 전화로 겁주는 사람 예, 없습니다. 정부기관 그런 거 없어요. 전화로 돈 보내달라는 사람, 그 다음에 기프트카드 보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도 되고 고수익도 된다. 예, 꿈 깨십시오. 예. 그거는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도 원금 보장이 안 되면서 20% 법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교회는 진짜 믿음을 갖고 가는 곳이 교회에서 뭐 투자, 예,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뭐 어떤 물건 사고 팔고, 예, 이런 같은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히 좋잖아요. 예.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건요, 예, 진짜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한국 왔고 충분히 알고 자, 몇 년 동안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모로 다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저는 가봤어요. 예, 실제 그 투자 설명회 같은 데 가봤는데 진짜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캠피디도 예, 이렇게 여러분께 설득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캠피디가 야 이거 진짜 그럴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속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것들만 잘 지키시고 AI 잘 이용하셔갖고 절대 사기 안 당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이미 벌써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요즘에는 워낙 날고 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들도 AI를 이용하는데 뭐 변호사도 속는데 뭐 어떡합니까? 예, 안 당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험한 사람들 근처에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위험한 게임새가 있으면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근처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으신 노후자금, 예,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이고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책임져 줄 이런 자본입니다. 진짜 중요한 돈이에요. 이걸 절대 사기로 인해서 아깝게 날리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같은 시니어분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유튜브 채널도 알려주시고 구독도 하라고 알려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또 구독하면 안 돼요. 맨날 구독하셨다 또 눌러갖고 또 자꾸 구독이 취소됩니다. 구독은 한 번 하시면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 그 대신 좋아요는 매번 영상 볼 때마다 눌러주시고 여러분 댓글 예, 댓글 적어주시고 혹시 제가 말한 사기 말고도 저는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경험담 다 밑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또 좋은 내용도 있으면 나중에 또 제가 또 한 번 더 확장시켜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나쁜 놈들, 제일 사기꾼들 중에서 제일 악질인 놈들, 그 시니어분들 상대로 사기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다 나쁜 놈들이지만 그 중에서 진짜 악질, 생 악질입니다. 예, 여러분의 돈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